책을 이해한다고 느끼면 이제 방법은 아는 거예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은 아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무리 지루해도 그러니까 땅 파는 일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거든요. 땅이 이만한 게 있는데 그거 파는 방법은 밭을 내는 방법도 있고 샘을 파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밭을 다 샘을 깊이 팔 수는 없어. 석유 시추하잖아요, 그죠? 석유 어디 있나를 온 그 땅을 다 뒤져 파진 않잖아요. 어디 있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 가서 파보는 거지. 그런데 어디 있겠다 싶은 것도 뭔가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밭을 내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금덩어리 나오고 돌덩어리 나오고 저거 알아야 그거 가서 파보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뭐 저기 점쟁이 한 대가 물어보고 여기 파고 나오고 했으니까 하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밭을 내야 돼요. 너무 깊이 가려고 그러면 못 따라가요. 왜? 기본 베이스가 없는데 깊이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 튀 나오질 못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헐렁헐렁 그냥 옛날 얘기가 가고 돌아가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래는 가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 베이스가 어느 정도 깔리고 나면은 이제 스스로 공부할 분야가 보이기 시작해요. 스스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샘을 파세요. 그때부터. 그 샘을 파서 하다 말면 안 돼요. 시작하면 무조건 끝까지 파야 돼요. 뭐 나올 때까지 파야 돼. 안 나오냐고요? 아니 파면 나와요. 파면 지금 안 되면 뚫릴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 따라서 그걸 뚫을지 안 뚫을지 몰라야 돼요. 그죠? 어쨌든 이런 상으로 죽은 동물인데 여기서 파다 여기서 파고까지 파면 이리로 나갈 거 아니에요. 저 험한 얘기지만 무조건 나와요. 아무데나 파도 무조건 나와요. 사흘 파고 건지냐 30년 파야 나오냐 그거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파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못 파죠. 잘. 왜? 내가 이거 해봐야 안 될 텐데 뭐 안 하잖아요. 하면 내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죠. 근데 유집 장은 사흘 안에 나올 때는 난 일주일 판 데는 안 됐어? 아니 바보야 너는 열흘 파면 안 돼. 한 보다 더 파.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공부는 아마 돼요. 그리고 딱 파서 한번 성공이 됐잖아요. 그런 그 방법대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판 생각하고 그냥 파세요. 몰당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거든요. 이미 거기까지 가면 아무도 내가 판 금덩어리에 대해서 같이 먹자고 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이미 멀리 와 있거든. 온 사람이 이미 멀리 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보고서 따라오는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 도와주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래서 이 공부도 저는 이 공부하고 나서 참 번진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말빨이 좀 좋아졌죠? 또 원래 일어서서 건배를 못해요. 일어서면 앞에 하니까 앞에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거 없어졌죠? 이거 교환 이거 쓰다 보니까요. 그냥 말보다 쓰는 것도 편해졌어요. 되게 좋아요. 일단 그것만 해도 건지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해도. 그리고 아무 걸 들이대도 그 논리 전개가 딱 요 기준을 가지고서 논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그냥 돼요. 통신대 저기 3학년 편입을 했는데요. 찍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편해. 찍는 거는 진짜 책을 안 보면 못 찍는데 쓰는 거는 미리 문제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뭐에 대해 쓰라 그러잖아요. 그럼 한편 생각하고 있다가 쓰면 시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 문제 A4용지 뒤에까지 있잖아요. 거의 다 마지막 줄에다가 딱 점 찍고서 이름 쓰고 냈어요.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미리 써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A4 쓰는데도 불구하고 A4 용지 앞장을 꽉 채워서 마지막 줄까지 딱 쓰고서 오탈장 하나 없이 끝냈다니까요. 글씨를 이쁘게 못 쓰니까 글씨는 엉터리인데, 예. 그렇게 딱 끝내줘요. 그래도 문장이 돼요. 이거 하고 나서 거진 독이. 부수적인 게 되게 많아요, 이게. 거기다가 도로도로 한문도 내 보이죠? 예. 또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논리가 말이 쓰니까 사람들이 내 얘기를 또 주위에서 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죠. 주역이 꼭 이걸 배워서 뭐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점을 칠 수가 있나 뭐 누가 다 짤짤이 해서 점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근데 그런데 딱 맞아요. 그리고 하다가 깝깝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판단하는데 아주 유효해요. 그 일을 판단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거든요. 본인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면 보통 어디 가요? 3만 원 들고서 점집에 가면 좀 많잖아요. 거기 가봐야 뭐 차라리 한 사람 그 점쟁이 믿고서 그대로 하면 그거 맞아요. 그런데 못 믿으니까 여기도 3만 원 갖다 주고 여기도 3만 원 갖다 주고 가서 이 점쟁이는 맞는 거고 저 점쟁이는 안 맞는 거고 이래 돌아다니니까요. 돈만 없애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도 이제 결국은 앞에 있는 계산을 설명을 하는 거고 또 단은 이제 대개가 계산 설명인데 또 저 계산을 보고서 또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또 해요. 이 단에서도요. 그리고 대사하고 이거하고는 한 5, 600년 정도의 시대 차이가 나죠. 지금으로 치면 조선시대 초에 지어진 글이고 요새 지어진 글이고 우리 용교청과 원문 보면 못 읽어요. 번역해 놓은 거 보니까 읽죠, 그죠? 그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마. 저거보단 이게 쉽죠. 그래도 이 글도 2500년 된 글이에요. 이 글도. 그리고 우리가 저 이만한 주역 전이 대전 있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쉽게 풀어놓은 것 같은데 그 글도 1000년 전 글이에요. 송나라 때인가 뭐 그러니까. 천년 이상 된 글이에요, 그 글도. 그렇습니다. 단활, 해는 결연이 간결유연이 왜 했던 말이죠. 해는 결단하는 것이니 강이 유를 결단하는 것이니 번이 열하고 결이 화하니라. 국가하면서 기뻐하고 그 결단을 화로서 하니라. 패 죽이지 않고 살살 꽂아서 내 편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위에 있던 글자 설명이에요. 양왕정은 유순 오강야오. 왕 앞에서 각도 끓는다는 것은 유가 이 강 앞에서 하는 짓이요. 무호유리는 기위대 광야오. 믿음으로서 호령하고 그걸 근심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 위태로움을 빛나게 하는 것이요. 이에 빛나게 하는 것이요. 보좌의 분리주경은 소상이 내 분야오. 숭상하는 것이 궁색한 것이요. 궁극에 달한 것이요. 이유요함은 강강이 내 종일세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강이 자라나서 아침이 있는 것이다. 아침에 좋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같은 얘기를 저도 들을 적에는 그렇게 못 들었어요. 들을 적에는 다른 말을 들렸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보니까 회사에서 얘기 다 하고 단사에서 그 얘기 또 다 하고 계속 그러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은 얘기를 한 100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단에서 말하기를 쾌는 결단하는 것이니 강이 유를 결단하는 것이니 권장하며 기뻐하고 결단하되 파업하게 한다. 우리 작은 책 내용인데 일단은 양왕정은 유가 가서 강을 타고 있기 때문이요. 부호유래는 그 유태함이 이에 빛난다는 것이요. 보좌의 주경은 숭상하는 바가 이에 분하기 때문이요. 이유요함은 강이 자라나서 이에 끝나는 것이다. 예. 이 책이 아주 직역으로다가 꼭꼭 눌러서 번역해 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역해 놓은 게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너무 직역을 해놔도 말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직역해 놓은 거는 그렇게 어렵고요. 의역을 해 놓은 거는 사람을 다른 길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원래 여기서 얘기했던 그 중요한 거 다 빼버리고 엉뚱한 것만 중요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의역은 또 그래요. 또.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같이 가는 게 옳긴 해요. 그냥 직역만 하면 못 알아듣고 의역을 하면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다른 걸 알아들을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본문 끝까지 하려면 본문을 무조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번역을 하다가도
본문을 다시 생각을 하면 어느 날 이게 빵 뚫리는 수가 있거든. 본문 위에는 이제 저 괴상이 있는 거. 본문 위에는. 쾌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개덕을 관찰해 보면 내 꾀는 번을, 내 꾀는 번을, 그 덕이 굳건합니다. 또한 외꾀 태는 그 덕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개덕으로 보면 건장하게 기뻐하고라는 말이 됩니다. 또 앞뒤 말을 이어보면 결단함에 파롭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단을 하는데 기뻐 따르도록 해야 된다. 기뻐 따르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소원을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감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왕에 들어서 날린다 하는 말은 양우왕정이다 하는 말은 상류 소인이 다섯 양요의 머리 위에서 나댄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의심스러운 것을 위험으로써 호령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위태로움이 크다. 그 위태로움이 드러난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또 고자의 분리주경은 자신의 의에 고하고 자기 영지 내에서 자기 스스로를 안을 잘 다스리하고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사람으로 치면 자기 자신을 똑바로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분리주경은 저 융은 원래 떼융자예요. 떼융자인데 여기서는 무기력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병장지융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병장기를 사용하면 곧 무력을 하면 이로울 바가 없다 하는 것은 그 하는 짓이 못된 쪽으로만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못된 쪽으로. 그 숭상하는 그 숭상한다는 건 높은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게 요 상입니다. 소상입니다. 하는 짓이 궁색한 이에 궁색한 거니까 궁색한 쪽으로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경계하는 거죠. 경계하는 거다. 양이 음을 결단할 때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대로 행하면 이로움이 있다 하는 말은 간이 자라나서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된다.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된다는 것대로 그대로 하면 마침내 뜻대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에서 결단함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행함을 즐겁게 또 굳세게 해야 한다. 다만 그 행하는 방법은 소인을 감싸서 화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유학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싸우지 말아라 얘기죠. 소인이 하는 짓이 군자의 머리 위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위험으로써 제압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인의 위대가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군자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직설적으로 짓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소인에게 위해를 입을 것이다. 다만 위험을 가지고 굳건히 대처한다면 마침내 승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때가 소인은 버틸 수 없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밀려 올라가고 조금만 지나면 떨어질 때인데 그렇게 그냥 떨어질 거 없지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떨어집니다. 기다릴 힘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그만한 끈기가 없기 때문에 감이 떨어지는 건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알지만 기다려서는 안 떨어지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보면 좋은 일은 계속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 나쁜 일은 떨쳐버리려고 해도 또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명심보감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동신행선이라도 선유부적이요 일을 행하기라도 악자유연이라. 군자의 행함은 어렵기만 하고 소인의 일은 잠깐 사이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일은 늘 품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근데 노는 일은 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거든요.
저기 뭐야 그 게임하고 그죠? 고스톱 치는 일은 밤을 새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일을 그렇게 시키면 사람 잡는다고 난리 치죠. 이러한 것을 근심스러움을 부어올려 믿음성 있게 호령하여 막아내야 할 것이고 또한 스스로 경계하여서 무력으로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자의 분리주중이 그런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상입니다. 상이다. 대상이라 그러죠, 대상. 대상이라 그러는데 상은 단보다는 단순합니다. 딱 요 궤적 두 가지만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도 가끔 보면 또 대상 가지고 또 말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참 하기도 합니다. 색상 어천이 쾌니 저기 저 어쩌가요? 그 저기 보면은 이렇게 된 책도 있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어떤 책에 보면 책상 우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책상 어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런데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이하야. 비록 급하하며 더덕하야 식기하느니라. 요거는 득이 아니고 칙입니다. 곧 그렇다 할 적에는 득이죠. 그런데 거기다 그럴 적에는 칙이 됩니다. 그래서 법칙이죠. 칙입니다. 안에서 말하기를 못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쾌니 문자가 이를 본받아 녹을 널리 베풀미 아래 백성에게 미치게 하며 하민에 미치게 하며 문자는 덕에 거하여 소인의 무기탄함을 법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거는 목록자고요. 요거는 꺼릴 기자예요. 기중할 적에 누가 돌아가시면 기중하고 쓰잖아요. 그죠? 기중이 저기 뭐야 문 앞에다 쓰잖아요. 상중 기중 쓰잖아요. 꺼릴 기자 쓰잖아요. 녹을 베풀미 아래에 미치도록 어떠세요? 덕에 거하서 그러니까 문자가 자신의 그 위상을 딱 단단히 하고서 하면서 말합니다. 못이 하늘 위에 있는 모습을 쾌라고 말합니다. 문자는 이 모습을 유치해서 은택을 풀어서 아래 서비에게까지 미치게 하며 또한 덕 있는 행동으로 소인의 함부로 함을 막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궤덕으로 이제 말을 해야지 됩니다. 하늘 땅 이런 거보다는 열이 건 뭐 이런 걸까요? 좋은 의미로 말해보면 소인을 대함에 경제적인 문제나 그 소인들이 필요한 정도를 복을 아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니까요. 백성들 필요한 게 뭐예요? 항상 뭐 보시한 털이 이런 걸 얘기해도 되겠죠. 여기는 노노책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노노책이나 얘기할까? 백성은 먹고 있는 이 해결되지 않고 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을 추진하여야 된다. 그것이 국사의 엄정한 집행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의식호를 만들어 놓고서 법 지키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지키죠. 그렇다고 안 지킨다고 잡아다니면 그것도 나쁜 짓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나라를 거지를 만들어갖고 남북한을 보면 다 도망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는 백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해갖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B는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 근데 이 글자가 쓰이는 게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결국 내가 하면 이렇고 제가 하면 저렇고 말이 또 이렇습니다. 무기탄이 군자의 경우에 쓰이면 거리킬 것도 없으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고, 소인의 경우라면 거리끼지 않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무기탄이 기탄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군자가 이런 거 뭐야, 하는 일마다 딱딱 법에 맞아. 예. 그런 얘기가 되고, 이 소인의 경우라면 하는 일마다 법을 무시하고 해. 예. 그렇게 의미를 둬도 됩니다. 찢기는 소인의 그 거리낌 없는 행동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꺼리는 것을 법한다는 것은 법에다 맞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문자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소인이 따라서 반성을 하도록 한다. 걷어치기. 위에서 나왔던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상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인데요. 소요부터 상요까지 조인데, 지금 이제 사실 이 쾌배는 좋은 게죠. 양이 지금 양승하는 게잖아요. 좋은 게예요. 그런데 길이면 무조건 길이면 좋은데 길 중에 또 흉이 있단 말이에요. 또 흉이라고 뭐 무조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기쁨도 있고요. 모대 방신이 사는 게 기쁜 게 아니고, 그런 얘기 어서 들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오막살이에 얼마 전에 한 19 애새끼들하고 내가 보기엔 전부 못 사는 것 같은데 크게 기뻐서 웃고 있더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또 흉룡육이고 일중육이 있죠. 여기는 이제 일한 가운데 이 양,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양들이 하는 짓이 참 양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되겠지만, 얘들이 합심을 해서 얘를 쳐야 되는데 얘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결국 얘를 치려고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소문은 장우전진이 왕하야 불승이면 위군이다. 이거는 발꿈치 지라고 합니다. 별로 쓰지도 않는 건데. 이건 씩씩할 장자고요. 씩씩하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별게 없습니다. 왕은 뭐 행이다 뭐 그렇게 되죠. 쾌는 상황, 쾌의 상황, 초고의 상황이 아니고요. 쾌의 상황이 마지막 결단을 해야 하는 때에 이르는 겁니다. 때입니다. 이때 초구의 입장에서, 얘의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결단을 할 거냐에 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얘는 결단 못하죠. 너무 멀어요. 너무. 초구는 양자리에 양효가 앉아 있어서 발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큰 판은 결단을 해야 되는 판이고, 양들은 성에 있고 음은 지금 물러나는 판입니다. 그런데 얘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까 얘들이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스토리 이야기들입니다. 양이 양자리에 앉아 있고 좋아요. 얘하고는 빕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초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 여물지 못한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기도 힘든 위치입니다. 뭐 한 10살짜리, 한 4살짜리 꼬마라고 생각해봐도 되고요. 다만 위세만은 강력합니다. 양이 양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직 능력이 모자라는 자가 자신의 위세만 믿고 행동하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똥개도 자기네 집에서는 한 수 먹고 들어간다 이것처럼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능력보다는 행동이 앞선다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능력보다 행동이 앞서면 필패죠. 필패. 생각 안 하고 막 날뛰는 놈입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조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꼭 허물이 된다. 그 일은. 그리고 또 계산을 살펴보면 초구가 얘를 가기에도 너무 멉니다. 상에서 말하기를 이기지 못하면서 가는 것이 허물이다. 너무 자기 자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마음만 급해서 날뛰는 놈이 그렇게 하면 너는 패.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너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많아. 그죠? 그렇게 하면 예. 그런데 안 가면 그나마 그래도 거진다는 얘기죠. 뭐 허물이 없다 그런 거니까. 이길 수도 없으면서 행동이 앞서는 것은 허물이 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의욕만 앞선다고 앞서서는 일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제입니다. 그 다음 부인입니다. 요놈 얘기입니다. 요놈은 양이 음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정부적 요런 설명해 놓은 게요. 요 자신의 그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면 저놈은 똘똘해 보이는데 좀 게으른 놈이고 저놈은 약간 빠르긴 한데 머리가 둔하고 뭐 이런 특성 있잖아요. 요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기질이죠. 기본적인 기질입니다. 기본적인 기질이 그렇고 주변 상황에서 그놈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자는요. 이 글자는 책에 또 좀 다르게 돼 있죠.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 있기도 하는데 점을 못 잡니다. 점을 못 잡. 여기서는 경장기가 아니고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석혼이 모야에 유령이라도 물류리도다.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거죠, 그죠?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니까 야, 엄마 나 여기 있어, 많이 비켜가 이 정도 말인 것 같아요. 나중에 도둑놈이 오더라도 의심하지 마라. 왜? 이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둑 정도는 감당할 만한 놈입니다, 이놈. 감당할 만한 놈. 이제 부위의 행동을 살펴봅시다. 부위는 득중을 하였지만 위는 바르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때에 두 번째 분자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라고 말해도 되고 요런 정도 위치에 있는 놈이라고 말해도 되고 뭐 이런 단계라고 말해도 되고 그거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조심스럽게 호통을 친다. 상륙인 소인의 위세를 건드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소극적인. 양이지만 이 자체는 양이지만 유순 중정한 기세를 가지고 있다. 크게 나서지 않고 나한테 와서 건드리면 내가 한번 뭐라 그러긴 하지만 나서서 뭐라 그러진 않겠다 뭐 이런 정도 자세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소인의 위세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기를 위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스스로 도를 닦으면서 소인의 위세를 이 군자의 그 덕으로서 눌러야 된다. 결국은 얘는 하지 마라. 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 치고 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여 있습니다. 항활 유용물술은
득중도 열세라. 상에서 말하기를 유용무를은 부위가 중용지도를 얻어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중도를 얻고 그만한 위세이 있기 때문에 얘가 감히 범접을 못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죠. 상에서 말합니다. 소인, 노동놈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부위가 중용지도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대세를 잡았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소인의 위세는 부위의 구세적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정도다 라고 해도 될 겁니다. 노동놈이 신봉을 해왔는데 구중 몽골 속에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지가 들어오겠어요. 잘 모르니까 우산의 높이만 보고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들어온다고 이 정도 생각해도 될 겁니다. 구상은 우리 책에는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아주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장황하게 써놨는데 3,000% 갈 수도 있고요. 이거를 제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거는 규, 구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요. 제가 배울 적에는 구라고 배웠습니다. 책에다가 한글에다 구라고 풀어 달아놨더라고요. 반대뼈입니다. 반대뼈. 반대뼈는 요거죠. 뽀래요. 필요한 이겁니다. 장구하야 유효고 반대뼈가 씩씩하니 흉함이 있고 독해무은이 운자는 쾌쾌니라. 홀로 가서 비를 만나니 운자는 요 쾌가 두 개가 붙으면 결단하고 결단하라 뭐 이런 정도입니다. 양유원이면 묵으리라. 만약에 요건 적심유자예요. 요건 성내다. 성내다 할 때 없자고요. 적심이 있으면 만약에 적심이 있는데 성냄이 있으면 허물은 없다. 허물은 없다. 이거를 지금 전에서 해석하고 본의 해석도 다르고요. 전 해석하고 본의 해석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 서로를 뒤져봐도 또 막 달라요. 또 막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가면서 하고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열심히 읽어보고 이 상에 합당한 이치로다 말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결론은 제 맘대로 설명입니다. 그 중간은 그렇지 않고요. 중간에 이래 가는 거는 제 말이 없습니다. 그건 다 누가 한 말을 끌어서 쓴 거고 마지막 얘기는 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책에서 보면 그걸 제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상은 바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르면서 상육과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둘이 짝짝꿍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얘들이 얘를 치러 가야 되는 데입니다. 근데 얘하고 짝짝꿍이라는 건 결국은 대오에서 이탈해서 지금 지 혼자 살겠다고 하는 놈입니다. 왜 뭐 하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 혼자 살겠다고 하는 놈 있잖아요. 그죠? 대오에서 대오를 맞춰서 치고 나가도 이놈이 뻗대는 바람에 뭔가 되질 않는데 얘는 지금 자기가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이 여자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대오에서 이탈해서 나가는 놈입니다. 그럴 이제 우려가 있는 놈입니다. 그럴 우려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서 이제 얘기할까요? 우상은 바른 자리에 있으면서 상주과는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섯 양녀 가운데 딱 그 가운데 있는 놈입니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핵심인 자리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놈에도 불구하고 얘하고 내통을 하려고 하고 있죠. 선생님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반대뼈가 툭 붉어져 있어 험하게 생겼으니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 혼자서 길을 가다가 길을 만나니 군자 같으면 결단할 장소에서는 결단하는 것. 만약에 젖어서 불평이 있는 것 같지만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좀 이해 못했어요. 어쨌든 이 책 내용 그대로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역 전의를 찾아보니까 전과 본의가 띄어쓰기를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배선주역을 찾아보니까요 아예 문장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장 자체가 앞뒤가 뒤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서주역이 제일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다 보니까. 그래서 백서주역을 찾아보았습니다. 백서주역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사문 글자가 지금 글자가 좀 다릅니다. 장 이건 규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건 같은 뜻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잘못 쓴 글자고 씩씩한 장자인데 여기 저기 평상 상자거든요. 잘못 쓴 글자예요. 그래서 그냥 장구라고 해서 읽어도 돼요. 이거는 지금 유형이다. 구자는 요거는 결절인데 요것도 쾌쾌를 잘못 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구자가 결단하여 홀로 가네. 문장이 바뀌어 있어요. 우유야라도 비를 만나서 젖는 것 같더라도 유월이면 성냄이 있으면 홍리 없다. 요렇게 이제 백서에는 나와 있었어요. 상은 평상의 뜻입니다. 통행보는 지금 우리가 보는 글자죠. 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씩씩하게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규는 반대뼈 규 그건데 이거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요 광대뼈가 씩씩하다는 말은 이 얼굴이 씩씩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낯빛이 바뀌었다. 뭔가 생각이 바뀌면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 정도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삼이 하려는 행동이 얼굴에 나타나 있다. 어떤 모습인가? 정음을 취하려는 모습입니다. 얘가 같이 합사해 나가야 되는데 싹싹 눈치 보면서 자기는 다른 길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얼굴에 보인다. 얼굴에 드러나 있다. 그 정도야. 그러나 지금 다섯 양유가 합심하여 상육을 결단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구삼이는 상유가 내통을 하려는 자입니다. 그래서 흉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요 쾌쾌 두 글자가 뜻이 있더라고요. 결단성 있는 모양, 간과한 모양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쾌쾌 두 글자요. 이 저기 한자 읽다 보면 가끔은 뭐 글자 한자 해석 말고 단어 해석이 뜬금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뜬금없이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 그렇다면 부사문 백선지역대로 군자 쾌쾌 독행으로 본다면 이 구삼이 홀로 결단하여서 상륙에게로 간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구삼이 자기 혼자 마음으로다가 잘못된 길이긴 하지만 간다 이거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본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죠. 독행 우 군자 쾌쾌로 되어 있습니다. 홀로 가서 비를 만나니 군자는 결단할 것을 결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군자가 어느 군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놈인지 전체 이놈들인지 그거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산이 아닌 다른 네 양요를 말합니다. 이놈이 딴만 먹고 있어서 이놈들이 모아서 합sem해서 이놈 갖다가 타이르고 어른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타이르고 어른다. 부산이 결단을 해야 할 상류기를 만나러 가서 합심을 해서 이걸 쳐러 가야 되는데 지 혼자 새길로 따로 만나러 가서 자기들을 배신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양요들이 부사비를 결단한다. 다른 양요들이 이놈을 행동을 막아버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서문으로 볼 때 만약 비를 만나 젖으면 흉할 것이로되 스스로 반성하여 그 상황을 부끄러이 여겨서 성낼 것 같으면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스스로 결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얘기 또 그런 표현입니다. 세 가지가 다 말은 돼요. 세 가지가 다. 부사비가 그런 상황을 스스로 반성하여서 다른 양유와 함께 상류기를 결단한다면 그나마 대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말이 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말이 엮으면 말은 돼요. 세 가지가.
근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백서가 제일 제 마음을 좀 끌었어요. 백서 쪽이. 예. 그러나 통행본에서는 부사비가 홀로 가서 길을 만난다. 다른 군자가 부사비를 결단한다. 부사비가 빠져 있는데, 얘가 얘한테 빠져 있는데 다른 얘들이 얘한테 뭐라 그러면 그나마 얘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비를 만나는 얘기는 여태까지 설명을 제가 안 했어요. 비를 만났다는 얘기는 섹스하다. 딱 그 얘기입니다. 운해 무시라 천하평이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젖는다는 표현도 그런 일에 빠져들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역에서는 종종 비는 섹스의 표현입니다. 무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께 문헌 전에 운해 무시라 천하평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장우부, 그 단어 해석입니다. 반대뼈에 씩씩하다는 이야기는 얼굴색이 변하다, 뭐 상기가 되다, 뭐 이 정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 있으면 그죠? 가슴도 두근두근 얼굴 화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봐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류기와 사사로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은 들켰다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겁니다. 흉함이 있다라는 말은 지금 남은 마지막 한 운명을 결단해야 하는 때에 부사비의 행동이 그렇게 된다면 그건 흉한 겁니다. 다른 양녀들의 내부 균열이 일어나서 사통을 깨는 모습이 된 거죠. 허리에서 딱 중심을 잡고서 뭔가 진행해야 되는데 지 혼자 사기딱 빠져나가면 대원은 와야 되버립니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독행무 홀로 가서 비를 만났다. 부산이가 나머지 네 양이와 합세하여서 상류기를 쳐다하지 않고 홀로 상류기와 내통하여 우누지락을 나누었다. 그렇게 홀로 가서 상류를 찾다. 그 얘기입니다. 군자캘패. 저 이제 군자는 결단할 것을 결단한다. 뭐 이렇게 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사비를 지칭할 수도 있고 나머지 내 양요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군자가 결단했는지 자기가 스스로 결단했는지 이 사람들이 얘를 결단했는지 그 얘기하는 중입니다. 부사비의 경우는 홀로 결단하여서 상류계로 나아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 나머지 내 양으로 볼 때는 부사비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그게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약유유원. 만약 저줌의 성냄이 있다면 뭐 이런 얘기죠. 이 부분도 위에 군자캐캐의 해석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은 달라집니다. 부사비를 군자로 본다면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상류기를 찾아가서 우누지락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부끄러워 여겨서 스스로 반성하는 성냄이 있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 반성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부사비 상류기가 내통함을 보고 성내어서 부사비를 반성시킨다면 허물이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이게 그 전과 본인에서 해석이 달랐던 근면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스스로 말려 들어가지 않아서 허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넘어가고요. 너무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사실 저도 지금 이걸 써놓고 말이 맞나 되나 안 되나 생각을 올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듣고서 요 관계가 이해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얘를 녹화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저기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다시 해보세요. 3월 문자는 캐캐라 종무구예니라. 문자는 결단한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마침내 허물은 없다. 여기에서 누가 결단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결단은 했습니다. 그죠? 결단해서 마침내 허물이 없는 거죠. 마침. 요 마침은 끝까지 허물이 없다고 하도 마침내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끝이다 이렇게 하는 거 마침내라는 표현을 요잘 쓰거든요. 상에서 말하기를 문자는 캐캐라 마침내 허물이 없는 것이다 하고 하였다. 상에서 말합니다. 사실 이 상에서도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입장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가 결단할 때 결단한다는 말은 그렇게 한다면 마침내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쓰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삼이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해서 상륙이한테 마음은 같지만 그걸 포기하고 대의를 따랐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왔다 설명하고 나서요. 요 얘기가 세 가지 얘기가 뭐 절충되는 면도 있고 어떤 경우 포기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단의 때에 사사로움을 따를지 대의 명분을 따를지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대의 명분을 따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쓰느라고 이틀 걸렸어요. 아무리 쓰다 보니까 생각이 모르겠어. 덮어놨다가 한잔 자고 또 일어나 또 들어보고 이 친저책 나중에 보니까 책이 막 꺼내 쌓아놨어요. 잊어버려. 그렇습니다. 부산은 말이 그죠? 결단하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왜 나와요? 이건 엉덩이 분자입니다. 엉덩이 분자로 이건 살갑 분자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또 다른 글자입니다. 이게 저 글자는요 차차죠. 차차인데 까먹었다. 저도 이 글자 쓰다가 이 글자 처음 봤습니다. 자전데 옛날 책은 글자를 안 받고 이렇게 그냥 써놓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읽어요. 찾아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여기서 이건 꿀 전자고요. 구사는 눈 누우며 엉덩이 살이 없으며 엉덩이 살이 없다는 건 뭐죠? 앉아있기 백이다 소리입니다. 저처럼 살이 너무 많아도요 둔한데 또 너무 말라도 앉아있으면 백이다 그래요. 비행자전이 그 자전은 머뭇머뭇하는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엉덩이가 내려서 좌불안석을 하는 모습이며 그 결단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는 않고 눈치 보고 머뭇머뭇하고 뒤로 빠지고 자빠졌으며 요 소리입니다. 제대로 했는데 한국도 지금 보니까 결단을 하긴 한다는데 어쨌든 의시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전향하면 표방이력 나는 양을 끌듯하면 후회는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조언을 들어도 그 말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놈은 말할 겁니다. 그죠? 물론 말을 들어도 누가 지금 너나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놈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스스로 얘가. 못 믿으면 안 따라하고 옆에서 말해주는 걸 안 들으면 반성 안 하고 반성 안 하면 망하는 거죠.
부사는 웅둥이에 살이 없으면 그 행한이 머뭇거리니 양을 끌면 뉘우침이 없으련만은 말을 듣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쭉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서 엉덩이 살이 없어서 배겨서 앉아있기가 참 지구상에 못 앉아있으며 그 가는 꽝소리가 가는 건지 오는 건지 눈치만 보고 머뭇머뭇하고 있어. 양에다가 목에다가 뭐를 매서 끌고 가듯이 끌고라도 간다면 억지로라도 한다면 후회는 없겠지만 이놈이 옆에서 쪼그려서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질 않아.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 그죠? 부사는 지금 요 놈이에요. 요 놈이고 뒤에서 도와주는 놈도 없고 지금이 옳지도 않아. 옳지도 않습니다. 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군중 속에 숨어서 꽁무니 빼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놈이지. 부사는 이루 중차는 지났지만 안정되지 않고 바르지 않은 자리입니다. 또한 초보와는 상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의이면 짝짝꿍 서로 뭔가 도와서 뭔가 하는 거고 비면은 도와서 안 하는 거고 그런데 나쁜 짓을 할 적에 의미되면 나쁜 쪽으로 또 발달을 합니다. 이 부사가 결단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입니다. 눈무부라는 말은 엉덩이에 살이 없다. 살이 너무 적은 문제이지만 너무 말라 있어도 앉아있기 불편합니다. 백입니다. 가불한석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행자더라. 그 하는 짓의 결단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입니다. 머뭇머뭇하는 행동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차차죠, 차차. 차차 요거 저러다가 바로 된다 하지만 차차는 자저입니다. 요건 저도 정리사도 처음 봤는데 이 글자가 사전에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전자자전에 자전은 머뭇거리는 모양, 가기 힘든 모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두 부분은 원인이고 기행자전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 불안석하면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이쪽 말로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향해만 양을 몰듯이 하면 후회됨이 없을 것이다. 잘 다독여서 결단을 하도록 하면 후회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구사의 처지가 엉덩이에 살이 없는 처지라 충고를 들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 양이 왕성하여서 거저 먹을 것 같아도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양이 음을 결단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무도 나서는 놈이 없어요. 현실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어제도 누가 하나 나서면 동키호테라고 홍보하지 할 테고 하긴 또 너무 나서도 좀 불편하긴 불편해요. 너무 나서도 이런 얘기가 여기도 있는 거 보면 다 저기 안 죽은 거고 다 이순신 거고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받들고 하잖아요. 상에서 말합니다. 이행자전은 이부당야오 문어물씨는 총불명예라. 그 머뭇머뭇 하는 것은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것이고 말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총기가 없어. 둔해. 그래서 그렇다. 요건 귀발의 총자입니다. 귀발의 총자. 귀가 받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이다. 상에서 말하기를 기행자전은 위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요 문원골씨는 귀발금이 밟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에서 말합니다. 그 하는 짓이 머뭇머뭇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로 중천을 지난 위치에 있지만 다리도 부정이고 또 아래에서 도와주는 데도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쭉 나가면 될 것 같지만 만인지상 1인지하의 자리인지라 1인도 저리도 처신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자리죠. 위에서 뭐 시키기 전에 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밑에 사람들한테 또 모범을 안 보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귀가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밝지 못하니까 남을 결단하려는 경우는 지금 이 경우도 참 힘들어 보입니다. 이 효의 상들을 각각의 인물로 혹은 각각의 처지로 또 일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알아보아도 됩니다. 시간은 다 됐고 2개 남았는데 어떨까요? 다음에 할까요? 하려면 한 30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5만 원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